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자자예요.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책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 이걸 꼽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자 제 친구들한테도 소개를 해주고요. 이제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주는 도서이자 좀 애들이 기분이 안 좋거나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서 할 게 없는 친구들에게 하나씩 선물을 해줬던 책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을 때, 나한테는 이게 인생 책이구나 싶어서 가져오게 됐고요. 이번 영상을 찍으려고 이 책을 한 번 더 읽었어요. 2020년도 때 읽었는데, 사실 그거를 바탕으로 영상을 찍어도 되지만, 어느 날인가 책이 너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뭘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다른 책을 읽고 있었는데 너무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한 2, 3주가 됐는데도 한 권을 못 읽겠더라고요. 이럴 거면은 내가 가장 좋아하고 너무 즐겁게 읽었던 책을 다시 읽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시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저는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몸이 지치면 마음이 지치게 되잖아요. 그 마음이 지쳤을 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안고 있다면 그걸 다시 읽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힐링이 되고 나한테 마음의 양식을 쌓고 마음이 나아지니까 몸도 나아지는 경험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바로 백수린 작가님의 여름의 빌라인데요. 이거를 2020년도 때 읽었을 때 이렇게 체크를 한 이유가, 아니, 읽는 부분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씩 체크를 해보다 보니 이렇게 많은 포스트잇이 나왔네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생각나는 부분 구절을 체크해두기도 하고요. 혹은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다시 한번 읽고 싶은 부분은 체크를 해두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 소설, 단편 소설집이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8개의 소설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순서대로 한 개씩 볼게요. 첫 소설은 시간 외의 궤적이라는 소설이에요. 사실 제목만 봤을 때는 굉장히 지루할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걸 읽고 나면은 되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로 어학연수를 가서 주재원 여성을 만나게 된 얘긴데요. 보통 주재원이라고 하면 저희는 남성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주재원들은 거기서 몇 년간 살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성들의 모임은 주재원의 부인, 주재원의 와이프 혹은 주재원의 자식들 모임이 되는데, 주재원 자체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재원 모임에서도 약간 어색하고요. 그렇다고 와이프 모임에 있으면은 자기는 주재원이니까 조금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화자는 한국에서 프랑스로 건너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에요.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주재원도 한국으로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고요. 어학연수를 하는 화자도 한국으로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공통의 주제, 공통의 관심사라는 게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화자는 결국에는 프랑스에 남게 돼요. 이거는 소설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 텐데요. 화자는 어쨌든 평생 그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남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소설에서 너무 잘 녹여져 있었는데, 내가 어떠한 사람 그리고 어떠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여기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정작 나는 여전히 여기에서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재원 언니와 내가 그렇게 친했지만 결국 언니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고, 정작 나 화자는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고 현재 이 프랑스가 자기가 있어야 하는 공간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의 공통 주제이자 관심사는 이제는 없어졌죠. 왜냐면 둘이 친해진 이유는 같은 여자라는 것, 한국인이라는 것,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 지점이었는데 이제는 그 둘의 지점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은 서서히 멀어지고, 가족보다 더 끈끈했던 그 사이가 하나의 공통 관심사가 사라지면서 멀어지는 과정도 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토록 친했던 우리지만 그 우리보다 더 가까워지는 상대가 생기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어요. 이 소설은 제가 느꼈을 때 그냥 단순히 외로움이나 타지에 있는 것 자체로 보여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였고 너무나 소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만나지 않는 남이 될 수 있는 과정을 그렸다고 전 생각을 했어요. 우리였던 사람이 점점 멀어지고 남이 되는 과정, 그거를 보여줬던 소설이라고 전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여름의 빌라. 이 소설의 표제랑 같은 내용이죠. 제목이 너무 좋지 않나요? 여름에 읽어도 좋을 것 같고 추울 때 읽어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소설은 요약을 하자면 독일인 노 부부와 한국인 부부가 캄보디아로 여행을 간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되게 살펴보면은 각각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 지점을 잘 생각해 보면서 읽어주시면 좋은데요.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관광 사업이 한 나라의 가장 수입이 되는 곳이잖아요. 백인과 황인종이지만 피부가 좀 더 하얀 사람, 그리고 조금 더 어두운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사실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요. 하지만 시간강사인 남편이 이걸 봤을 때 너무나 부조리인 거죠. 자신의 삶을 드러내놓고 그걸로 돈을 벌어야만 하는 캄보디아인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부조리를 느끼게 되고 계층 간의 계급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지점에서 공감을 했다가 제가 훅 빠져나오게 된 계기가 독일인 부부가 그 사람이 그런 감정을 느낄까? 부조리라고 느낄까? 그 사람은 이 환경이 행복할 수도 있는데 너가 그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전 사실 뜨끔했어요. 왜냐면 저도 항상 이게 좀 찝찝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내가 평가하는 거였지 실제로는 아니었거든요. 내가 더 낫고 백인이 더 낫고 캄보디아 사람이 더 낫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어쩌면 고정관념일 거라는 느낌도 들었고요. 이제 더 이상 독일인 노부부와 한국인 부부가 만날 순 없겠지만 이 지점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소설이기도 했어요. 다음으로 고요한 사건은요. 서울 달동네에 재개발 소식이 일어나는 얘기를 그려지는데요. 그럼 되게 시끌벅적할 것 같고 뭔가 재개발이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는 지방애가 가서 그쪽에서 재개발을 기다리는 내용인데요. 각 동네마다 되게 다른 분위기를 잘 보여줘요. 이쪽은 달동네, 이쪽은 아파트 사람들이고요. 서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으로 갈라져서 각각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어쨌든 달동네 사람이라고 해서 친하게 지냈다가 결국 재개발 소식이 들려오니까 집주인과 세입자로도 나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통 관심사, 공통 주제가 있으면 사람이 친해지지만 그게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소설 또한 그랬어요. 화자랑 해지, 무호가 있는데 어쨌든 달동네에 사는 3명의 청소년이 친해질 수밖에 없는 달동네라는 계기가 있었는데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뉘면서 멀어지게 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닌 남으로 갈라지더라고요. 이것 또한 계층과 계급이 다르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넌지시 보여줬던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소설은 폭설인데요. 11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엄마가 미국에 가서 매 여름방학마다 그곳에 간 소설이에요. 저는 이 소설을 딱 생각나는 구절로 얘기를 하자면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라고? 딱 이렇게만 느껴지거든요. 내로남불인 것도 되게 크죠. 나한테는 너무나 진한 사랑인데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 평범한 사랑이잖아요. 그걸 그려내기도 해요. 더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사랑이잖아요. 우리 엄마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사랑을 바라볼 때 화자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이 소설에서 느꼈었던 게 어쨌든 사람들은 나를 위한 희생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기 때문에 엄마니까 딸에게 희생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엄마의 입장에서 이 소설을 읽게 되면은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어쩌면 딸아이에게 희생하는 것보다 나의 행복을 더 추구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라고 싶더라고요. 정말 내로남불이었던 게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되게 막장 스타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딸의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세밀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뭐 음침하거나 힘들지 않고요. 너무나 평이하게 잘 살아갔어요. 그리고 엄마도 매해
여름마다 봤을 때 행복한 모습이었고요. 그렇게 행복한 모습이지만 어쨌든 그 아이의 상처에는 이혼가정이라는 타이틀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개인적인 이성애적인 사랑은 그 엄마에게 성공했을 수 있다는 내용도 보여주고,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떠한 태도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보여주는 소설이었어요. 다음으로 아직 집에는 가지 않을래요. 이 소설인데요. 이거 굉장히 매력 있는 소설이에요. 여성의 욕망, 여성의 성욕을 보여주는 소설인데요. 젊은 발레리노를 만나고 야릇한 감정을 상상하는 유부녀의 얘기예요. 하지만 그 유부녀의 얘기가 되게 치졸하고 더러운 그런 상상은 아니었어요. 가장 좋았던 부분은 둘째 아이가 성숙해진다는 부분인데요. 엄마가 그런 상상을 하고 그냥 눈빛이 변하는 거죠. 눈빛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도 엄마가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성숙해진다는 부분을 딱 한 줄, 한 구절로 표현한 부분이 이 소설을 통틀어서 보여주는 내용이었다고 전 생각을 했어요. 다음으로 흑설탕 캔디인데요. 이것도 외국에 가게 된 얘기예요. 엄마의 죽음으로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고요. 아버지가 주재원이라서 할머니랑 같이 프랑스로 떠나게 된 얘기예요. 그래서 몇 년간 그쪽에서 살게 되고요. 그 어렸을 때는 할머니랑 자기 남동생이랑 이 셋이서 보내는 게 정말 끈끈하고 사랑했지만, 이 아이도 학교에 가고 자기의 친구들이 생기면서 할머니가 외로웠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외로웠고 너무나 자신의 생활도 따로 있지만 그거를 나중에 성인이 돼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느끼는 거죠.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노인은 언제나 외롭고 자신의 인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노인도 각 그 지역, 그곳에 친구들이 있고 자신의 삶이 있지만 노인의 삶은 가족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사랑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 소설에서 나타났고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손녀의 입장에서 이 소설을 보게 되는데, 할머니는 자신으로 인해서 채워졌을 행복이나 이런 것보다 자신 때문에 잃었을 게 더 많다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할머니는 자신이 혼자서 지낼 수 있는 그 환경을 포기하고, 그리고 외롭게 지내야 하는 프랑스로 떠나고, 프랑스에서 이제 동생과 자기는 학교 생활을 하고 그쪽에 적응하면서 할머니를 집에다가 혼자 두게 됐으니까, 그런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혼자 있고 외로움을 줬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흑설탕 캔디는 노인의 사랑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가족의 사랑도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사랑을 깨닫는 거는 아주 나중이라는 점. 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화자 자신도 알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7번째 소설은 아주 잠깐 동안에 라는 소설인데요. 이거는 남편이랑 임산부 부인이 집들이를 하고 나서의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잠깐 동안에 남편이 한 할아버지를 도와주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도와주면서 그 남편의 인생관,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잠깐 동안의 그 찰나의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찰나의 순간이 사람을 바꾸게 된다는 것도 되게 보여줬어요.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신의 관념과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소설은요, 아카시아 숲 첫 입맞춤이라는 소설인데요. 이것도 여성의 성욕을 되게 보여주는 소설이었어요. 10대의 여자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차장님이 되거든요. 근데 10대의 여자아이 내용이 대부분이긴 해요. 범생이었던 화자가 소위 양아치라고 불리는 담이랑 친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성욕이자 호기심을 풀게 되는 계기가 생기죠. 그 지점이 너무나 귀엽게 잘 나타나 있어요. 담이라는 인물은 누군가에게는 양아치일 수 있지만 자신에게는 선생님이나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담이라는 인물이 누군가에게는 긍정적으로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고,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면은 여성의 성욕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지점이었어요. 저는 총 이렇게 8개의 소설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여성의 성욕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선했어요. 예전에는 여성의 성욕을 드러내는 게 되게 금기시 되었잖아요. 지금은 여성의 성욕을 드러내는 것도 되게 당연시하게 여겨지는 추세죠. 당연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 지점을 바꾸고 있는 작가가 백수린 작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소설책을 다 읽고 나면 내 삶에 너무나 당연했던 인물이 어쩌면 나를 위해 희생하고 있구나라는 느낌도 들고요. 나에게 너무나 가까운 사람을 내가 알아채지 못했고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감정을 나는 외면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소설은 한국적으로 남겨진 소설이 아니라 되게 세계적인 소설이라고 느꼈던 거는 이제 인종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그리고 여행을 가서 외로웠을 감정까지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유학생이 읽어도 좋고 할머니가 읽어도 좋고 심지어 10대가 읽어도 너무나 귀여울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따뜻한 소설로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마음의 치유가 되는 소설을 찾고 인생책을 찾는다면 전 백수린의 여름의 빌라 소설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